나는 20대에 탈북한 젊은 탈북민인데 아이폰 인증샷이 북한에 계신 어머니를 이렇게 놀라게 할 줄은 몰랐어. 대한민국에 정착한 지 3년이 지났을 때쯤 난 북한에 남아있는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어. 당초 계획은 브로커를 통해 어머니의 탈북을 지원하는 거였는데 국경 지역에서 상황이 급변해서 어머니를 구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어. 결국 나는 돌발적으로 직접 압록강을 건너기로 결심했어. 이건 사전에 계획된 행동이 아니었기에 갈색으로 염색한 머리 귀걸이, 나만 여권 아이폰까지 북한 잠입엔 완전히 부적절한 상태였어. 약 2시간 동안 국경을 관찰하면서 경비가 소홀한 시점을 찾았고 저녁 6시 사이 초소에 군인 2명이 식사를 위해 자리를 비운 걸 확인했고 바로 그때 수심이 얕은 압록강을 약 10분 만에 건넜어. 그런데 강을 건넌 후 북한 쪽 제방을 넘기 위해 미리 봐뒀던 쓰레기 더미를 밟았는데 균형을 잃고 무너지면서 소리가 난 거야. 그 순간 초소에 남아있던 경비병이 나타나서 AK 소총으로 위협하더라. 나는 급하게 시계를 줍기 위해 내려왔다고 둘러댔지만 경비병은 나를 제압하고 배낭을 수색하기 시작했어. 배낭에서 오리온 초코파이 같은 남한 물품이 나오자 경비병은 대머리판으로 나를 폭행했어. 비닐에 싼 남한 여권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더 이상 선택지가 없었지. 경비병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몸싸움을 벌였고 손에 잡힌 돌멩이로 경비병의 입을 막고 머리를 가격해서 제압했어. 그리고 증거가 될 만한 소지품을 강물에 버렸지. 그렇게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지만 중국으로 돌아가는 대신 원래 목적인 어머니의 집을 향해 미친듯이 뛰었어. 지나가는 길에 만나는 모든 것들이 날 노려보고 있는 것 같아서 간이 쪼그라드는 느낌이었는데 그렇게 목숨을 건 질주 끝에 3년 만에 드디어 어머니의 집에 도착할 수 있었어. 꿈에 그리던 어머니를 다시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벅차오르더라. 난 옆집에 들릴까 걱정돼서 조용히 문을 두드렸고 어머니는 내가 괜히 올 것 같더라며 기다렸다는 듯이 맞이해주셨어. 나 때문에 고생하셨을 텐데도 어머님은 그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날 보고 계셨지. 죄송한 마음에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는데 어머니는 말없이 나를 안아주셨어. 그렇게 집에 들어서자마자 긴장이 확 풀려서 깊은 잠에 빠졌음. 다음날 어머니를 설득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가져온 아이폰을 활용했어. 한국에서 배정받은 집 거리 풍경, 가전제품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보여드렸지. 어머니는 특히 냉장고와 욕실에서 온수와 냉수가 나오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고 카드에 돈이 저장된다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셨어. 이렇게 했는데도 내 말을 전혀 믿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지. 하지만 내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채 북한에 잠입한 사실 자체가 어머니에게 다른 선택지를 없애는 결정적 계기가 됐어. 아들이 간첩으로 몰려 사형당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지. 어머니는 나를 살리기 위해 함께 탈북하기로 마음을 굳히셨어. 당초 계획은 이틀만 숨어있으면 브로커가 와서 우리 모자를 데리고 국경을 넘겨주는 거였는데 내 잠입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 모든 계획을 수포로 만들었어. 내가 경비병을 폭행하고 잠입한 사건은 간첩이 경계 초소 군인을 제압하고 침투했다는 소문으로 퍼졌어. 이 사건으로 5월 21일부터 31일까지 국경 지역에 특별 경계 기간이 선포됐고 개미 한 마리 통과할 수 없을 정도로 삼엄한 통제가 시작됐어. 그래도 탈출을 위해 브로커를 만나려 했는데 브로커가 약속한 날짜에 오지 않자 나는 산으로 올라가 중국 차이나 텔레콤의 로밍 신호를 이용해 아이폰으로 브로커에게 연락했어. 북중 접경 지역에는 중국 관광객과 주민들을 위해 중국 통신사 안테나가 촘촘히 설치돼 있어서 신호가 잡혔던 거야. 그 통화를 통해 국경 봉쇄 사실을 알게 됐어. 국경 봉쇄가 풀릴 때까지 약 22일간 나는 어머니 집 근처 산에 있는 감자밭에 농막에 숨어 지냈어. 어머니가 매일 밥을 날라다 주셨고 나는 밤이나 새벽에 몰래 집으로 내려가 씻었어. 샤워는 2-3번 정도만 했고 주로 머리만 감았어. 미리 준비해간 보조 배터리와 태양광 충전기를 이용해 아이폰을 충전했어. 낮에는 농막 밖으로 나가지도 못한 채 숨어 지냈고 그쯤 되니까 서울에서 살았던 삶이 현실이 아닌 꿈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더라. 그렇게 특별 경계 기간이 끝난 후 브로커와 다시 연락해서 6월 8일을 탈출 디데이로 잡았어. 하지만 탈출 시도는 예상치 못한 변수로 실패했어. 약속 장소인 국경에 도착했는데 매수하기로 한 경비대원의 근무 순번이 바뀌어서 탈출이 불가능해졌지. 불길한 예감에 나는 어머니를 먼저 집으로 보내고 다른 길로 돌아 친척 집에 잠시 머물렀어. 아니나 다를까 어머니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잠복하고 있던 보위부 요원들이 덮쳐서 어머니를 현장에서 체포했어. 비명과 고함 소리가 친척 집까지 들렸지. 보위부는 곧바로 내가 숨어있던 친척 집까지 수색을 시작했어. 나는 수색을 하겠다는 보위부 요원의 목소리를 들은 순간 생각할 겨를도 없이 문을 열고 뛰쳐나와 뒷담을 넘어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산으로 도주했어. 어머니가 체포된 원인은 내가 다른 브로커를 구하기 위해 어머니께 부탁했던 통화 때문이었어. 어머니가 남한에 있는 내 지인과 13분간 통화한 내용이 도청됐고 보위부가 내 신원과 위치를 특정한 거였어. 보위부 요원들은 나를 유인하기 위해 어머니를 산 아래로 끌고 가 일부러 구타하기 시작했어. 아들이 어머니의 비명소리를 듣고 내려오게 하려는 잔인한 수법이었지. 도저히 어머니가 당하시는 수모를 참을 수 없었고 차라리 내가 죽더라도 나가야겠다는 마음에 발을 때리는 그 순간 어머니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 아들 아니다.
탈영병이 불쌍해서 밥 좀 준 것뿐이다 라고 일부러 큰 소리로 외치셨어. 이건 나에게 오지 말라는 신호이자 사건을 개인적 관계로 엮지 않으려는 필사적인 노력이었어. 어머니의 외침을 듣고 나는 이성을 되찾았고 내가 나타나면 모든 가족과 지인이 멸족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 어머니를 구하러 갔다가 오히려 위험에 빠뜨렸다는 죄책감에 울부짖으며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간 상황이었지. 여기서 난 내가 먼저 탈출해야 어머니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 그렇게 다시 압록강으로 향했지. 새벽녘 내가 북한으로 잠입했던 바로 그 경로를 통해 다시 중국으로 탈출했어. 익숙한 길이지만 발각될 위험이 더 큰 곳이었음에도 도심과 가까워 신속한 이동이 가능하다는 생각이었어. 위험을 감수해야만 했어. 제방 위에서 얕은 강바닥에 돌 때문에 뛰어내리기를 망설였지만 결국 뛰어내려 강을 건넜어. 중국 땅에 도착하자마자 비닐에 싼 핸드폰으로 지인들에게 연락해 돈을 송금받아 연길로 이동했어. 동시에 브로커에게 연락해서 보이부가 어머니를 노리고 있으니 즉시 시골 마을로 대피시키고 감시가 소홀해지면 탈출시켜달라고 지시했어. 중국 접경 지역에 더 머무는 것은 나마저 위험해질 수 있었기에 대한민국 여권을 이용해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왔어. 22일간의 지옥 같은 북한 체류는 그렇게 막을 내렸어. 한국에 돌아온 나는 영웅적인 구출담의 주인공이 아닌 현행법을 위반한 범법자였어. 6월 15일 한국에 입국한 다음 날 새벽 경찰이 내 집을 급습해서 체포했어. 이건 내 연락이 끊기고 북한에 있다는 어머니의 전화를 받은 지인이 내가 북한에 억류된 것으로 오인해서 신고했기 때문이었어. 나는 이미 국가보안법상 잠입 탈출죄로 최소 3년형을 각오하고 있었기에 순순히 체포에 응했어. 정보기관은 내가 간첩 지령을 받았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5개월간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어. 내 무고를 입증할 유일한 증거는 어머니의 존재였어. 다행히 어머니는 브로커의 도움으로 무사히 국경을 넘어 태국 난민 수용소에 도착했고 이 사실이 한국 정보당국에 확인됐어. 어머니의 신병이 한국으로 인도된 후 교차 검증을 통해 내 진술이 모두 사실로 밝혀졌어. 검찰은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다행히도 내 행위가 반체제 활동이 아닌 어머니를 구하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명확히 인정했고 최종적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어. 난 이미 10개월 반을 미결수로 수감되었기에 선고 직후 바로 석방됐어. 석방된 날 형무소 앞에는 10개월간의 옥바라지로 심신이 쇠약해진 어머니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날 기다리고 계셨어. 나는 어머니를 꼭 안으며 참았던 눈물을 서럽게 흘렸고 앞으로 다시는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 돌발적인 결심으로 시작된 22일간의 지옥 같은 여정. 경비병과의 충돌, 간첩 사건으로의 비화, 특별 경계령, 산속 은신, 보위부의 급습, 어머니의 희생, 그 모든 위기를 뚫고 결국 우리 모자는 함께 살아남았어. 법은 나를 범법자로 봤지만 재판부는 내 효심을 인정했고 어머니는 나를 구하기 위해 자신을 부정했으며 나는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다시 목숨을 걸었어. 가족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강한 건지 22일간의 경험으로 뼈저리게 느꼈어. 지금 우리 모자는 서울 어딘가에서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어. 압록강을 건너고 산속에 숨고 보이부를 피하던 그 시간들이 이제는 악몽처럼 멀게 느껴지지만 동시에 서로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그 마음만큼은 여전히 뜨겁게 남아있어.